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텐데요. 자, 시장이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자, 미국의 대선 그리고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는 올라갔지만 국내 증시의 좀 여파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망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일부 종목들은 트럼프 수혜주로 올라오기도 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 이렇게 변동성이 클수록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 시간 동안 제가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내일장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상담 진행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아래 전화가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02-3772-0269번이거든요. 자, 이쪽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상담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화 말고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에 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변동성이 컸고요. 그리고 미국은 올라갔는데 국내 증시 아침부터 굉장히 좀 힘들었단 말이죠. 오늘 종가 분위기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대응 방법 잠깐 안내해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장중에는 하락이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0.04% 조금 올랐죠. 2,564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결국은 마이너스 마감이 됐거든요. 장중에 2% 이상의 하락 나왔었고 1.32% 하락. 그래서 결국 73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결국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매도와 매수가 좀 엇갈린 그런 장이었고요. 특히나 좀 강했던 건 트럼프와 관련돼서 수혜주라고 언급되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기까지 많은 자금 지원을 해준 일론 머스크 관련주. 자, 이런 종목들이 특히나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외에 헬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다행히도 들어오긴 했는데요. 매수세가 1,000억 정도가 붙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매수세가 조금씩 붙었던 적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연속적인 매수가 중요합니다. 하루 건너뛰어서 뭐 수급 들어오는 것보다는 오늘 매수했으면 내일까지 또 이어지는지 이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종목들이 약간 엇갈리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뭐 2차전지 관련주라든지 트럼프 피해주들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물론 그 종목들이 그 과거에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 실적 전망도 어둡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2차전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특히나 피해주겠죠.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도 많이 있을 텐데 종목들 중에서는 이미 시장은 선반영이라는 게 돼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왔던 거고요. 최근에는 1,400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또 밀리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최악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 관련주들이 계속 떨어지겠지 이런 너무 실망감을 가지실 필요 없고요. 이 안에서는 분명히 또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나오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들에 대한 점검을 좀 해야 되겠죠. 이 중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 반면에 역시 여전히 좀 불안한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상담 받으시면서 고민을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요즘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다시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어낸 고가를 다시 채울 수밖에 없고요. 증시 대기 자금들은 다시 한번 매수로 돌아올 거고 그 매수가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수급들을 따라서 이동하시는 게 지금은 좋고요. 너무 섣불리 매수하지 마세요. 국내 증시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확정됐고 거기에서 1차적인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은 바로 반응이 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걸쳐서 와요.
미국의 트럼프 당선과 함께 과연 이제 중국 견제와 그다음에 무역 관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들을 계속해서 파악할 거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지금 당장 오르는 종목들을 굳이 따라갈 필요 없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차분하게 그리고 시장 수급들을 보면서 잘 따라가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 방법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전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연결 어떤 분이 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CJ CJ-ENM이요? 예, 73,000원에 10%입니다. 73,0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예. 근데 오늘 뭔 일이 있는가 그냥 오늘 너무 많이 빠져버렸네 보니까요. 자, 지금 오늘 주가에 굉장히 큰 하락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CJ-ENM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실적 내용 잠깐 좀 확인해 볼게요. 실적은 좋게 나왔다고 같던데.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13% 좀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엔터북 매출에서 영업이익, 그다음에 순이익도 전년 대비 증가. 자, 반면에 지금 보시면 음악 쪽의 매출은 잠깐만요. 자, 실적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오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제 올라가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올라가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편차가 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CJ-ENM은 지금 오늘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이 지금 CJ-ENM 쪽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수혜주하고 그다음에 피해주를 좀 많이 언급해서 구분을 많이 짓는데요. 이게 피해주와 수혜주에 대한 이런 경계가 사실 좀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디어 쪽은 이제 대표적으로 좀 피해주라는 언급들이 좀 있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이죠. 우리가 어제 장중에 미국 대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장중에도 공개가 좀 됐었죠. 너무나 빨리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어제도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수요일 날. 그리고 오늘 여파가 오늘까지 이어지면서 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시황을 좀 이야기해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굳이 떨어질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그래서 CJ-ENM도 오늘 당장 제주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실적이 증가한 건 좋은데 과거의 실적은 굉장히 좀 아직까지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CJ-ENM은 오늘 이 하락보다는 내일장 이후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혹시 단일가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다행히도 0.1% 정도 좀 올라서 소폭 플러스에서 거래가 지금 마쳤거든요. 그래서 CJ-ENM은 아마 내일장부터는 좀 반등을 줄 것 같긴 하고요. 그리고 매수 가격이 그렇게 치면 73,000원이죠. 그죠? 73,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차라리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추가 매수도 혹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조금 더 빠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좀 내려와가지고 더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확실히 낮춰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은 55,000원이거든요. 55,0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만약에 55,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가져가시고 나중에 75,0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요. 이대로 한번 보유하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네, 저 어떤 종목인가요? AD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요. 네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9,500원에 네. 30%요. 19,500원에 30%예요. 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8월달에 산 것 같네.
8월 달에 사셨다고요? 네. 오래된 종목이군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지금 반등이 좀 나와서 매수가 위쪽으로 올라갔었는데요. 혹시 매도 안 하셨나요? 그죠? 자, 지금 통화가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AD 테크놀로지 지금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HBM 이제 납품 소식과 관련해서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AD 테크놀로지가 관련주로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기사에도 지금 나왔듯이 삼성전자하고 ARM과 관련해서 뉴스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8월 달에 매수해서 지금 주가가 빠졌고 지금 19,500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이라면 지금은 일단 변동성이 오늘 있는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도 그렇지만 사실 아직까지 정리정돈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뭐 반도체가 또는 AI 쪽이 뭐 피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또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은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다만 오랫동안 끌고 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위쪽으로 21,000원 정도만 좀 짧게 목표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반등 나오면 팔자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봤을 때는 17,000원 정도 자리를 손절가 잡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으니까 반등 나오면 21,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정리만 잘하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AD 테크놀로지 지금 상담 해봤고요.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GS 리테일 리테일이요. 네, 28,000 네. 20%요. 28,000원에 20%. 네. 네. 아하. 자, 지금 28,000원에 지금 20% 비중이신데요. 일단 최근에 보면은 저점이라는 어떤 좀 이제 이 가격이라고 하죠. 이 가격을 위아래로 지금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GS 리테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기요라는 또 사업을 또 인수를 해서 그쪽 사업도 지금 키워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홈쇼핑 쪽도 이제 흡수를 했고, 그리고 또 사업을 새롭게 좀 시간이 좀 되긴 했지만 이제 애견 사업도 이제 펫 관련 사업이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GS 리테일의 경우에는 뭔가 이제 시장에서의 아직 관심이라고 하죠. 이 관심이 아직은 좀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서 실적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 실적이지만 좀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좀 안 좋았던 실적들은 올해부터 실적이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이제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GS 리테일, 이 리테일 사업이라는 건 소비예요. 그죠? 소비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나 주가가 움직인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 소비가 위축돼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이제는 이제 또 고금리 때문에 소비가 또 위축됐고 이제는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그죠? 물론 뭐 트럼프 변수라는 것도 사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국에는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금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금리는 인하되기 시작했고 트럼프 정권에서도 금리는 계속 인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테일의 경우에는 소비는 앞으로 지금이 어찌 보면 최저점, 업황이라든지 실적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옆으로 그래서 횡보하면서 지금 이제 저점을 좀 만들고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28,000원이니까 지금 현재 단가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혹시나 근데 뭐 추가 매수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추가를 좀 할까 하는데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요. 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쪽으로 22,500원짜리가 계속 막혀요. 올라가면. 그죠? 이 자리가 막힌다는 건 지금 단기로 매매를 해서 이때 매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물량을 소화시켜야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22,500원을 넘어가는 게 확실히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20%니까 20% 더한다 이거보다는 좀 분할로 해서 한 10% 정도까지 더 채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단가가 좀 많이 떨어질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시는 건데 만약에 GS 리테일이 2만 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 분할로 역시 10%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고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예. 앞에서 22,500원 넘어갔을 때가 좀 더 이제 유력해 보이긴 하거든요. 뭐 불확실성이 다 해소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22,500원을 넘어가는지 2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매수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10%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5%씩 좀 나눠서 하세요. 하루에 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가 낮아지면 나중에요. 위에서 보시면 한 25,000원 정도 가격대에 또 예전에 고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25,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을 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황정민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네, 아닙니다.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MS 오토텍이고요. 네. 매수가는 5,900원이고 비중은 10%인데요. 5,900원의 비중 10%요. 예, 근데 무슨 제가 이거 지금 3년 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3년 넘게 갖고 계셨다고요? 예, 근데 물을 한 번도 안 탔거든요. 오, 그래요? 앞전에 한번 본전이 왔는데 그렇죠. 네. 제가 그거 뭐 왜 안 팔았는지 어영부영 하다가 네. 그냥 그 팔 기회를 놓쳤어요. 왜 안 팔았는지 모르겠네 그때.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수익을 좀 혹시나 볼까 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근데 그대로 막. 이제 기회가 이제 주가가 매수하고 나서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본전이 와요. 그러면 이제 매수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사지만 주가가 빠지면 본전 심리가 또 발동하죠. 본전 오면 팔아야 되겠다. 근데 막상 또 본전이 오면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조금 더 수익 보자 라는 생각에 수익이 났어도 안 팔다가 또 손실이 나면 또 이 매수가 오면 그때 팔 걸 후회하고 또 매수가 오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게 무한 반복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MS 오토텍도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또 올라와도 그때 되면 또 못 팔아요. 왜냐면 또 이제 아니 이번에는 진짜 팔 거예요. 근처만 오면. 원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일단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MS 오토텍이라는 회사도요. 지금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실적이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MS 오토텍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이 완성차 업체들조차 지금 현대차를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라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아라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그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자동차 섹터도 그동안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미국 쪽 판매가 좀 늘었네 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 뭐 2분기 때 뭐 주가가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소비 위축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이 자동차 섹터 자체가. 가뜩이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많이 또 생산했죠. 근데 전기차가 좀 안 팔리죠. 거기다 보조금을 줄이고 있죠. 원래는 보조금이 있어야 전기차도 원래 그 생산하는 단가가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보조금을 줄여버리면 이익은 쭉 감소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판매량은 또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또 바꾸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좀 많이 생산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건 경기의 흐름을 많이 탄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제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고 하면요. 그러면 자동차가 한 대에 얼마 정도 하죠?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게 아니죠. 몇천만 원 하잖아요. 몇천만 원 하죠. 그죠? 네. 만약에 경기가 좀 회복된다고 해서 몇천만 원짜리를 덜컥 이제 구매가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어쨌든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되고 있고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은 있지만 당장 이렇게 완성차 업체, 뭐 자동차 쪽이죠. 얘네들의 실적이 바로 긴박하게 막 좋아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흐름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천천히 좋아지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완성차 업체도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얘네들조차도 지금 주가가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MS 오토텍은 그러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추가 매수를 아마 또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아니 이때까지는 안 했는데 멘토님 제가 이거 지금 문의드린 이유가 네. 얘가 테슬라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요? 어떤 거요? 테슬라. 테슬라하고 관련된 게 아니냐고요?
테슬라하고 관련 지금 명신산업하고 이게요. 같은 그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면 많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근데 테슬라 주가가 급등을 한 이유가 뭐죠? 테슬라가 어제 14% 이상이 올라갔죠. 예, 트럼프가 당선됐어.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테슬라가 올라간 건 2차 전지가 떨어졌지. 2차 전지는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전기차 관련주들은 올라가던가요? 안 올라갔죠. 네. 네. 이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이제 그동안 이제 어쨌든 대선 준비를 했잖아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가 1,800억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고 했던 이유는 정치 테마로 올라갔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꼼짝 안 하잖아. 그렇죠. 얘는 정치 테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가 정치 테마주로 올라갔을 뿐이고 나머지 애들이 올라가려면 테슬라가 얘네들이 실적이 되게 좋거나 뭔가 그렇게 가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씨 아시죠? 예. 안철수 씨 대표적인 테마주가 안랩이죠. 예. 그죠? 안랩은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안 올라가요. 근데 그래, 엄청 안철수 씨가 뭔가 떨어졌구나. 뭔가 정치 활동을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업에 대한 관련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린 거고 전기차 판매가 지금 많이 둔화되어 있어요. 테슬라도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조차도 그렇게 실적 전망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MS 오토텍의 경우에는 테슬라를 믿고서 가시면 안 되고 테슬라 올라간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MS 오토텍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도 어렵고 주가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이제 하게 된다면 정말 많이 빠져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3,000원대 있잖아요. 최소한 2,500원 아래를 이거 내려와. 단기간에 50% 빠진 건데요. 단기간에 50%. 내가 네. 갖고 있는 종목에서. 그럼 엄청 빠진 거 아니에요? 바닥 아니에요? 많이 빠진.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시청자님은 지금 저기에서 매수해서 사서 50% 빠졌지만 어떤 분은 여기에서 사가지고 지금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분은 12,600원에 사가지고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MS 오토텍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한다면 최소한 2,500원 아래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기간은 좀 오랜 기간을 보셔야 돼요. 장기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어쨌든 기회가 안 왔어요? 왔어요? 한번 팔 수 있는 기회가 왔었잖아요. 네. 근데 안 팔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2,500원 아래 쪽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기간은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뭐 1년 안에 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더 긴 기간을 보셔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온다면 나중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4,500원 있죠? 네, 4,500원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점검을 받으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실 거라면 2,500원 아래에 내려온다면 그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4,500원 좀 올라올 가능성은 네. 특검에서 지금 다른 분들이 또 상담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4,500원에 오면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마도 이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해서 다들 궁금한 게 많으신데 제가 또 시간 관계상 많이 오랫동안 상담이 어려워요. 또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ENF 테크놀로지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이게 37,000원에 20%예요. 47,000원에 20%요. 네. 엄청 오래됐어요. 한 5년 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서는 3년 되셨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또 5년 정도 되셨고,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 종목도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추가 매수 일단 안 하신 거죠? 원래 4만 원은 좀 넘은 건데 추가 매수 한 10% 더 해가지고 이렇게 돼.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예요? 예, 이전에
지금 했어야 좀, 되는가 싶은데 좀 예전에 좀 일찍 해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그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네.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업황도 안 좋아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중고죠. 다 그 산업 자체가 둘 다 좀 안 좋은 시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도 2023년도에 적자리를 기록했죠. 그죠? 실적이 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아요. 거기다가 그나마 최근에 한 6월 달에 주가가 올라왔었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편이거든요. 주가 상승이. 그때 한 3만 원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손전이 안 돼가 안 팔았거든요. 매수가가 안 와서 지금 안 파신 거잖아요. 예. 뭐든지 너무 무조건. 오래 기다려가지고. 근데 그게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종목을 처음에 매수했을 때 내가 높은 가격에 샀구나라는 걸 그 인지하셨죠. 그죠? 이게 처음에는 이 종목이 한 7만 원까지 가가지고 그때 반을 팔고 반을 남겨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ENF 테크놀로지가요. 과거에 네, 53,2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한 7만 원까지 갔는 것 같는데. 7만 원까지 갔다고요. 7만 원 그때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잠깐만요. 이게 아마 네, 그때 가격이었을 거예요. 근데 네. 아마 그때 당시에도 최고점 부근일걸요? 매수했었던 그 그래서 가격대가? 이제 좀 낮은 가격이라고 그죠? 보고. 근데 그 가격이 낮다고 있었는데.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 뭐 더 올라간다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방송에서는. 네, 네. 이미 올라오고 있었던 그 추이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잖아요. 근데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2021년도, 2022년도가 시장의 고점이었는데. 그죠? 네, 계속 출시의 몇 년을 고점이었으니까 갔어요. 당연히 이 기업도 고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떨어졌을 때는 이 종목은 내가 좀 비싸게 샀구나라는 걸 알았다면 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반등이 날 때 처음부터 비싼 가격에 샀으면 이게 꼭 매수가에 무조건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가가 뭐든지 다시 올린 상태로 무조건 다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어쨌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데 못 판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팔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지금은요. 이 회사는 이미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진 편이에요. 또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파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져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위로 나중에 한번 중간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종목도 23,000원까지 만약 23,000원이 아니고 22,000원입니다. 22,0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분명히 여기까지는 반등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등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확신이 든다면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럼 추가 매수하면 안 됩니까? 지금은 하시면 안 돼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업황의 네. 변화가 있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22,000원 왔을 때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22,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냥 미리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올 연말까지는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가요. 이번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각 다른 멘토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강연회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루 동안 오프라인 강연회가 있고요. 강연회 장소와 시간 잠시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자막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시작하면 10분, 15분 일찍 오시면 돼요.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딱 맞춰 오지 마세요. 시작 딱 1시에 하니까요. 그래야지 조금 더 편하게 강연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아래 나와 있는데 노원 평생교육원이고요. 4층에서 합니다. 지금 시장은 크게 뭔가 변화가 있는 장이잖아요. 이번
미국 대선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번 주 주말 동안에 제가 강연회장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정말 힘드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상담을 하는데 오늘은 유독 뭔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상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노코.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이고요.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자, 26,000원의 비중 10%인데 매수 가격이 현재 가격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기록했어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26,000원이라 아직 손실 중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가격을 좀 볼 텐데 일단 단위가에서의 움직임은 좀 없네요.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긴 했는데 자,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AP 위성이라든지 이런 그 항공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제 트럼프 당선과 그다음에 거기에 자금을 지원해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이 관련주로 우리가 이 수혜주라고 봐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던 거거든요. 제노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단 상한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지금 약간의 불안감 어찌해야 될까라고 질문 주셨던 건 시간의 단위가의 움직임이 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일단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출발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건 바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재료가 붙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조정은 또 들어올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손절가를 일단 좀 잡아드리면 2만 원 정도 가격만 지켜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근데 만약에 그냥 뭐 내일장 올라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뭐 상승 출발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내일장에서 좀 흔들린다고 하면 2만 원 정도 자리만 좀 지켜내 준다면 한 번의 어떤 조정 이후에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유 저는 말씀드리고 이제 흔들고 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지고대로 매수가까지 끌고 가기는 어렵고요. 24,000원까지만 일단 보세요. 24,000원 가격 왔는데 좀 흔들림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아쉽지만 정리하시고 만약 24,000원 왔는데 가격이 시세가 그때도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매수가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내일장부터 해서 손절가는 2만 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4,000원 잡아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현대백화점. 자, 현대백화점 매수 가격이 4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20%네요. 매수가 47,000원, 3분기 실적 안 좋고 자사주는 소각공시 나왔는데 더 담을까요? 자, 지금 공시가 나왔다라고 해서 자사주 소각, 그 다음에 실적이 안 좋았다. 근데요, 자사주를 소각했다는 것 자체는 자사주에 매입하고 나서 소각했다는 건 이건 어찌 보면 이제 주가를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워낙에 지금 현대백화점 자체가 투자 심리가 너무 안 좋아요. 거기다가 실적도 안 좋았고 그리고 또 내수 쪽에 또 부진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현대백화점의 가격 상승으로 이끌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47,000원 가격은 이게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산 건 아닌가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만약에 뭐 단가가 높은 것도 아니고요. 이 정도 가격은 추가 매수할 필요 없이 그냥 반등 나왔을 때 47,000원 정도에서는 빠질 수 있는 가격은 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뭐 3% 떨어진 거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만 가지고 가시고요. 제가 목표가는 47,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47,000원에 팔지 마시고 47,500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조금이나마 수익 내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유튜브 상담 알아봤고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삼성중공업요. 삼성중공업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0,000원에 50%예요. 10,000원에 50%요. 10월 22일 날 샀어요. 10월 22일 날 샀어요.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네요? 예. 그죠. 아우, 다행입니다. 그래도. 예. 오늘 올라온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오늘 좀 올랐어요. 910원 올랐어요. 맞아요. 오늘 미국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잖아요. 당선됐잖아요. 당선인 트럼프.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제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조선업하고의 협업을 조금 이제 강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경기가 되게 불황이거든요. 국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수주를 많이 따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하고 약간 이제 협업을 좀 통해서 이런 걸 좀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업이 트럼프의 수혜주로 좀 부상하면서 오늘 주가의 반등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조선업은 최근에 해외 쪽에서 수주가 많이 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또 대선에 대한 영향까지 받아서 뭐 지금으로서는 지금 당장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오늘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항상 이제 시간의 단위가도 제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시간 내에서는 1% 정도가 상승이 나왔네요. 내일장도 일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다만 이 기업은 너무 높은 가격까지 올라가면 또 부담이 돼요. 항상 지난번에 보면은 7월 달에 11,500원에서 12,000원 가격에 오니까 또 빠졌거든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올라갔을 때도 꽤 거래가 좀 많이 있었던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중공업 조금 기다렸다가 11,500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잘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중이 50%잖아요. 비중이 좀 많으신데 그래서 11,500원에 일단은 절반을 한번 파세요. 절반을.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12,000원을 한번 노려보죠. 이렇게 해서. 16,000원요? 12,000원이에요. 12,000원. 네. 11,500원에서 절반 정리하고요. 12,000원에서 나머지 정리.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네. 수익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해성 DS요. 해성 DS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39,800원에 10%요. 39,800원에 10%요. 예, 물타기에서 그 낮춘 건데도 아직 비중 손해가 커요, 현재도. 네. 이거를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지금 이 가격이라고요? 네, 5% 사갖고 또 5% 더 샀어요. 네. 5% 사시고 또 5% 더 사셨다고요? 네. 지금 너무 빨리 탔어요. 네, 네, 그렇죠. 너무 빨리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 지금 해성 DS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반도체라고만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반도체 사업에 지금 속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전에 이제 삼성테크인의 반도체 부품 사업 이쪽을 이제 앙수해서 설립이 된 회사가 바로 이제 해성 DS예요. 반도체 쪽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뭐 패키지 기판 쪽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나요? 아니면 떨어졌나요? 전반적으로 떨어진 많이 것 같아요.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그 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HBM 반도체 관련주들, 그죠? 최첨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반도체 업황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전통적인 그 반도체,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런 이제 전체 섹터의 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 종목들이 올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올라갔던 건 AI와 관련된 반도체들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전통 반도체의 경우에는 안 올라갔단 말이죠. 반도체 뭐 소재, 뭐 부품, 그다음에 뭐 패키지 관련주들 안 올라간 종목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 사이클 그러면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해상 DS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빨리 샀어요. 추가 매수 너무 빨리 했다는 거죠. 지금 추가 매수 한 번 더 해도 될까요? 안 돼요.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하락이 아직 안 잡혔습니다. 다시 온다는 건 앞으로를 봤을 때 다시 온다는 건데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지금 당장은. 그래서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더 될 거고 그때 되면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성 DS처럼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안 잡혀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차라리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나아요. 떨어졌을 때 매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때 뭐 분할로 사서 가는 것들은 괜찮아요. 하지만 해성 DS 이런 종목들은 개별주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떨어져 있을 때 그냥 쌀 때 추가 매수한다고 하면 더 떨어져 버리면 이제 너무 빨리 추가 매수해서 나중에
이거 방법이 안 나오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차라리 올라오는 거 확인되면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기준 가격은 3만 원이거든요. 3만 원은 확실하게 얼마 전에 3만 원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3만 원을 확실하게 넘어줘야 돼요. 지난번에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만 원 가격 확실하게 넘어주면 3만 원에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3만 원을 확실하게 넘어가는 걸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5%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3만 원 위로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좀 더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때 사지 마시고 3만 원 위쪽으로 확실하게 넘어가는 거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매수가 회복되면 나오시면 돼요. 예, 이해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인벤티지랩.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네네, 매수 가격이 26,600원에 13%입니다. 26,600원에 13%요. 네네. 26,600원에 13%. 혹시 이거 어떻게 사신 거예요? 요새 그 비만 네. 치료제로 좀 잘 가길래 잡았더만은 제가 사고 나서부터 매수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집니다. 자, 지금 이게요. 최근에 그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던 이유가 좀 있었죠. 이게 네. 이 노보노디스크라는 이제 그 제약사에 이제 위고비라는 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워낙에 비만 치료제 관련 이 시장이 워낙에 크니까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사제 쪽과 관련해서 지난 이제 9월달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근데 이거 또한 사실 주식을 좀 하신 지가 좀 오래되셨어요? 아니면 많이 오래 안 되셨어요? 조금 되기는 됐습니다. 되긴 했어요. 근데 보통 급등하는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셨나요? 제가 그 직장 다니다 보니까 네. 급등수를 잘 안 하는데. 네. 이거는 그때 원래 안 하는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이걸 그냥 들어가신 거네요. 홀린 듯이. 항상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테마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죠?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소문에 사라는 건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우리 국내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들한테는 이 호재가 됐었고 그 전에 주가가 막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정작 딱 출시되고 나서는 주가가 빠져요. 대부분 다.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앞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될 거야라는 어떤 소문. 그래서 그때 주가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소문에 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막상 딱 그 시점이 되면 주가는 빠져버려요. 그래서 뉴스에 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벤티지 랩도 이슈가 지나버려서 지금 주가가 빠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나중에 13,000원 아래로도 더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 수 있느냐? 못 팔아요. 여기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반등 나올 때 파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제가 밑에 더 빠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더 내려와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빠지지 않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은 원래 이제 주가의 등락이 좀 커요. 올라오면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와서 금방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등은 제가 볼 때 18,000원 위쪽으로 반등 한번 주면 그 탄력 그 반등 이용해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18,000원 위로 올라갈 때 매수가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수 시점이 막 이제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했던 자리라서 여기는 단가가 좀 높은 자리거든요. 꼭 매수가에서 팔겠다고 생각하면 또 못 팔고 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8,000원 위로 올라가면 힘 보고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번에.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18,000원. 위로 반등 나오면 18,000원. 네,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두산 에너빌리터에 두산 에너빌리티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21,770원에 30%입니다. 21,770원에 30%요. 예, 예.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주가가 좀 올랐는데 그 전에 사셨어요. 그죠? 얼마 전에 예. 매수하고 나서 떨어졌다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혹시 뭐 매수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신 건가요? 그 원전 체코 원전하고 음. 그런 거 있다 그래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체코 원전이 아직 그 딜레이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근데 오늘 올라온 이유는 사실 그 트럼프 관련주로 올라간 거예요. 트럼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죠, 이제는. 관련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죠. 그쪽은 일단 배제시키고, 뭔가 조금 효율성이 높은 그런 그 원전이라든지, 이쪽 관련 사업을 좀 키운다는 거고, 화석 에너지 쪽도 역시 좀 많이 생산을 많이 할 거예요. 뭐 환경오염 이런 것들 많이 신경 쓰지 않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역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소형 원전 쪽은 협업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코 원전보다는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미국 쪽 테마로 좀 엮여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체코 원전 쪽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매수가 위쪽에 한번 올라오면 이 종목도 한번 정리를 좀 해두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좀 눌렸을 때 재접근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23,000원 있죠. 23,000원 위로 올라오면 그때 한번 이제 수익 정리하시고 나중에 2만 원 아래로 다시 빠지면 그때 재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반등 잘 이용해서 23,000원에 정리 한번 하시는 걸로 저는 목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아래쪽에 혹시 팔고 나서 나중에 2만 원 정도 아래쪽으로 눌리면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유튜브 상담을 또 막간을 이용해서 또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OCI고요. 매수한 가격은 12만 9,500원이에요. 그리고 비중이 8%. 어느 지점에서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12만 9,000원이면 자, 지금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많이 밀렸네요. 추가 매수. 앞에서하고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좀 수혜주로 거론되지만 피해주로서는 지금 태양광을 포함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이 종목은 지금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할지를 바로 얘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이제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후자입니다. 지금 확실하게 이 피해주로 거론이 돼서 지금 집중적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것 또한 그렇다고 해서 뭐 업황이 언제 죽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쪽은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을 때 중국 쪽에서의 태양광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한국은 오히려 또 수혜주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또 역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OCI는 지금 말고요. 좀 가격 하락이 진정되고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추가 매수 하셔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왔을 때입니다. 8만 원이에요. 8만 5천 원. 8만 5천 원을 어느 순간 회복되면서 이 가격을 회복을 시켜주면 차라리 그때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그 다음에 위로는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정도 가격을 보시면 아마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추가 매수는 매수한 비중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단가 많이 낮아질 거고 목표가는 그래서 10만 5천 원입니다. 추가 매수는 8만 5천 원 확인하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상담은요,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지금 노원에서 강연에 있는 거 일정 알려드렸죠? 자, 이번 주 저는 토요일 날 노원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